1954년 작은 방 2개짜리 집의 복도. 한 여성이 좁은 옷장 앞에 서 있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드레스 11벌, 스커트 2벌, 질 좋은 울코트 1벌, 면 실내복 1벌이 걸려 있습니다. 선반 위에는 모자 상자가 있고 바닥에는 수선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이 쇼핑몰에서 단 하루 오후에 쓰는 돈보다 적은 돈을 전체 옷장에 썼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그녀가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25가지 패션 비결입니다. 이 비결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효과가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질 좋은 코트 한 벌의 법칙. 여성은 질 좋은 울 코트 한 벌을 사서 10년 동안 입었습니다. 한 계절이 아니라 10년입니다. 1953년 당시 세틴안감이 덧대어진 포레스트맨이나 보타니 울 코트의 가격은 25달러에서 40달러였습니다. 비가 오면 원단에서 은은한 라놀린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입고 난 후에는 항상 천연짐승 털 브러쉬로 빗어주었습니다. 철사 옷걸이가 아닌 넓은 나무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안감이 다르면 재단사에게 가져갔습니다. 3달러면 새 안감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 코트는 3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수년간 입으면서 그 코트는 한 여성의 어깨 모양에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런 핏은 해외 공장에서 9달러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실루엣을 완성한 신치 벨트. 2to 3인치 너비의 넓은 벨트가 거의 모든 드레스와 스커트 위로 자연스러운 허리선을 졸라맸습니다. 그것은 1950년대를 정의하는 모래시계 체형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1947년에 그의 뉴룩을 선보였습니다. 풍성한 스커트, 잘록한 허리, 그리고 신치 벨트가 그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에나멜 가죽, 신축성 있는 뒷면, 또는 단순한 그로그랭 리본 소재였습니다. 우러스에서 1.5섭달러에 팔렸습니다. 벨트를 조일 때 나는 버클의 딸깍 소리. 그것은 여성의 몸을 어깨, 허리, 스커트라는 3개의 깔끔한 선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다이어트 구독도 아닌 단 하나의 액세서리인 벨트였습니다. 이 여성들은 훗날 패션 산업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클라이너의 드레스 실드. 모든 좋은 드레스, 블라우스, 정장 자켓의 겨드랑이 부분에 꿰매거나 핀으로 고정한 작은 초승달 모양의 패드입니다. 땀을 흡수하여 얼룩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했습니다. 한 쌍에 25센트였습니다. 면과 린넨을 겹치고 그 사이에 흡수성 충전재를 꿰매어 넣은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1950년대의 여성은 노란 얼룩 때문에 실크 블라우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25센트. 15달러짜리 드레스를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인은 매년 약 80파운드의 옷을 버립니다. 소매 안에 드레스 실드를 꽂고 다니던 여성에게 이 수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외출 전 스타킹 솔기 확인. 앞문을 나서기 전 여성은 스타킹의 솔기가 양쪽 다리 뒤쪽으로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손거울을 사용하거나 집안의 누군가에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뒷면에 어두운 솔기가 있는 풀패션 나일론 스타킹이었습니다. 가격은 한 켤레에 1달러에서 1.65달러였습니다. 그 솔기는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자를 댄 듯 곧게 뻗어 있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딸들은 서로의 뒷모습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들은
현관문 옆에 서서 천천히 몸을 돌렸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한 가지, 나는 확인했다, 나는 신경 쓴다, 는 것을 말해주는 5초간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 기준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맨만 다리미가 아닌 젖은 천으로 누르기. 여성은 좋은 원단에 뜨거운 다리미를 직접 대지 않았습니다. 다리미와 옷 사이에 젖은 면 다림질 천을 놓고 문지르지 않고 꾹꾹 눌렀습니다. 물기를 짠 깨끗한 흰색 광목천을 기치나 솔기 위에 평평하게 펴놓았습니다. 다리미가 닿을 때 피어오르는 증기의 슉슉거리는 소리, 부엌을 채우는 뜨겁고 축축한 면의 냄새. 이 천은 울이 번들거리는 것을 막고 실크가 눕는 것을 방지하며 면이 납작하고 생기 없어지는 것을 보호했습니다. 다림질과 누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림질은 유지 보수입니다. 누르기는 공예입니다. 목수가 작품을 작업실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 모서리를 사포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비결들의 절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레스 실드, 스타킹 솔기,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다림질 천. 1950년대의 우아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풀을 먹인 크리놀린 의식. 여성들은 원단이 펼쳐진 우산처럼 풍성한 스커트를 지탱할 만큼 빳빳해질 때까지 집에서 크리놀린 패티코트에 풀을 먹였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녹스 젤라틴을 섞은 물에 크리놀린을 밤새 담가두었다가 지하실 바닥에 넓은 원형으로 평평하게 펼쳐놓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것은 허리에서부터 스스로 꼿꼿하게 섰습니다. 세탁하는 날이면 풀 상자가 12개나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테피터 위로 나일론 망사가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여름 더위 속에서 맨다리에 닿는 크리놀린의 가려움. 그 실루엣은 백화점 진열대에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가기 전날 밤 지하실에서 손수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빛바랜 옷을 되살리는 RIT 염료. 드레스에 색이 바래면 여성은 그것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부엌 싱크대에서 15센트를 들여 염색했습니다. 롯 다목적 염료. 트럼프 카드 크기만한 작은 판지 상자. 약국 선반에는 32가지 색상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가루를 풀고 옷을 담근 뒤 나무 숟가락으로 20분 동안 저어주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 헹궜습니다. 빛바랜 남색 스커트가 다시 남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를 버튼 하나로 완성되는 색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저 평범한 화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패스트 패션 산업은 매년 약 1,000억 벌의 옷을 생산하며 그중 5벌 중 3벌 가까이가 쓰레기 매립지로 향합니다. 부엌 싱크대에서 롯 염료 상자를 들고 있던 여성은 이런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갑 맞춤의 법칙. 여성은 장갑 없이는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갑은 신발만큼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흰색 면장갑, 겨울에는 키드레더, 새끼 염소 가죽 장갑. 식사하기 전, 음료를 마시기 전,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장갑을 벗었습니다. 레스토랑 테이블에서는 장갑을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침 내내 손끝에 닿는 면의 부드러운 무게감. 흰색 면장갑 한 켤레는 50센트였고
한 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954년 당시 품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구두약. 일요일 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집안의 누군가가 자리에 앉아 다가올 한 주를 위해 구두를 닦았습니다. 온 가족의 모든 구두를 말입니다. 키위 구두약. 들어올리면 뻥 소리가 나며 열리는 비틀어 여는 뚜껑이 있는 납작하고 둥근 깡통. 카르나우바 왁스와 테레빈유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두 손가락에 단단히 감은 헝겊. 검은색, 갈색, 암적색, 코도반 색상. 그런 다음 구두코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앞뒤로 문질러 광을 냈습니다. 2024년 키위는 미국에서 해당 브랜드의 단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진열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군화에 광을 냈던 그 구두약이 말입니다. 전국의 모든 개학 첫날, 모든 일요일 부엌에 있었던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아무도 구두를 닦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 깡통이 그 뒤를 따라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탈부착 가능한 깃과 소매. 여성들은 어두운 색 드레스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흰색 깃과 소매를 꿰매어 달았습니다. 깃을 바꾸면 드레스의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집니다. 빳빳한 흰색 피케면이나 코바늘로 뜬 레이스를 몇 번의 성긴 바느질로 시침질해 두었습니다. 세탁을 위해 떼어내고 빳빳하게 풀을 먹인 뒤 다시 꿰매어 달았습니다. 월요일에 평범한 흰색 깃을 달고 출근했던 짙은 남색 드레스가 수요일에는 레이스 장식이 달린 깃과 함께 다시 등장했습니다. 같은 드레스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잡화점 계산대에서 파는 레이스 깃 한 묶음은 75센트였습니다. 그녀에게는 10벌의 드레스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질 좋은 드레스 한 벌과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지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입니다. 30가지 방법으로 묶는 실크 스카프. 단 하나의 실크나 레이온 스카프가 머리 덮개, 넥타이, 벨트, 핸드백 포인트, 헤어랩의 역할을 했습니다. 천 한 조각, 30가지의 형태, 27인치 정사각형의 프린트 실크. 부유층을 위해서는 에르메스가, 그 외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잡화점 계산대가 있었습니다. 대각선으로 말아 목에 매듭을 짓거나 삼각형으로 접어 바람을 막기 위해 턱 아래로 묶었습니다. 레이디스 홈저널은 매년 봄마다 새로운 스카프 묶는 법에 도예를 실었습니다. 좋은 스카프 하나와 안정된 두 손을 가진 여성은 오늘날 수백 벌의 옷 앞에 서서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는 여성보다 훨씬 더 넓은 활용 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출 전 전신 거울 확인. 어떤 여성도 전신 거울 앞에서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돌려보지 않고서는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 옆, 뒤. 매번 예외 없이 말입니다. 침실 옷장문 안쪽에 좁은 거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맛단을 확인했습니다. 슬립을 확인했습니다. 스타킹 솔기, 깃. 차에 앉아 있느라 생긴 스커트 뒷면의 주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거울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품질 관리였습니다. 그녀는 완성품이 건물을 떠나기 전 조립 라인의 마지막 검사관이었습니다. 치맛단 게이지와 정확히 알맞은 길이. 모든 여성은 슬라이딩 마커가 있는 작은 금속자인 치맛단 게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스커트와 드레스의 단을 정확하고 올바른 길이로 줄였습니다. 6인치 알루미늄 게이지,
잡화점 계산대에서 15센트였습니다. 치맛단을 핀으로 고정하고 스커트의 전체 둘레를 1인치 단위로 측정한 다음 손으로 공그르기를 했습니다. 바늘땀은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4분의 1인치라도 너무 짧게 떨어진 치맛단은 방 안의 모든 여성에게 그것을 입은 사람이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정밀함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바늘땀 하나하나로 시각화된 품이었습니다. 어두운 색 옷을 위한 헹굼물 속 식초. 마지막 헹굼 단계에 추가된 백식초 한 컵은 어두운 색 원단을 계속 어둡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제품도 프리미엄 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인즈 백식초 한 병에 12센트였습니다. 아세트산이 염료를 섬유 속에 밀봉하여 색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는 매주 세탁을 하면서도 한 계절 내내 검은색을 유지했습니다. 색상 보호 표백제도, 별도의 섬색 호스도, 프랑스어 라벨이 붙은 $60짜리 병도 없었습니다. 식료품 저장실이 곧 세탁용품 보관장이었습니다. 부엌은 실험실이었습니다. 여성에게 필요한 모든 해결책은 이미 집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똑바로 세워지는 각 잡힌 핸드백. 여성의 핸드백은 단단하고 각이 잡혀 있으며 작았습니다.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자루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케이스를 들고 다녔습니다. 송아지 가죽이나 에나멜 가죽 소재의 탑 핸들백, 깔끔하게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는 금속 걸쇠, 덮개 안쪽의 거울. 그 가방은 교회 신도석에서, 백화점 계산대에서, 오찬 테이블에서 그녀의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은 구부정하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방은 $5에서 $10 정도 했고 10년 동안 쓸 수 있었습니다. 핸드백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다니는 여성 역시 꼿꼿하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자세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습니다. 1950년대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여성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여성들이 캡슐 옷장이라고 부르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적게 사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머니들이 7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적은 수의 물건이면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라디오 옆에 수선 바구니. 모든 가정에는 수선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저녁에 옷을 수선했습니다. 천안감이 있는 고리버들 바구니. 양말을 깁기 위한 다닝 에그. 작은 배 크기의 매끄러운 나무. 옆에 작은 딸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붉은 토마토 모양의 핀 쿠션. 수년간 바늘을 누르느라 매끄럽게 다른 골무. 그녀는 스타킹의 뒤꿈치를 깁고 아이 셔츠의 팔꿈치를 덧대었습니다. 가위의 부드러운 딸깍 소리, 천을 통과하는 실의 당김, 다른 방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수선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수선은 충실함이었습니다. 옷에 대한, 그것을 사는 데 든 돈에 대한, 그리고 작은 흠집 하나 때문에 무언가를 버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실패라는 믿음에 대한 충실함이었습니다. 슬립의 법칙. 어떤 여성도 안에 슬립을 입지 않고 드레스나 스커트를 입지 않았습니다. 절대. 단 한 번도요. 바비존 베니티 페어. $2에서 $4. 나일론이나 레이온을
바이어스 재단하여 몸에 달라붙지 않고 매끄럽게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슬립은 속이 비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더위 속에서 스커트가 다리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스커트에는 하프 슬립을, 드레스에는 풀 슬립을 입었습니다. 항상 겉옷보다 1인치 짧게 입었습니다. 1950년대의 우아함은 아는 게 입었습니다. 1950년대의 우아함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겹겹이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브로치, 깃, 옷깃 또는 넥라인 중앙에 꽂은 단 하나의 브로치가 평범하고 어두운 드레스를 차려입은 듯한 옷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나의 장신구, 하나의 제스처로 완전히 다른 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라인스톤 선버스트, 골드톤의 나뭇잎, 타원형 프레임의 카메오. 1달러에서 3달러. 정장 자켓의 왼쪽 옷깃 높은 곳에 꽂았습니다. 빛이 보석에 반사되었습니다. 25센트 동전보다 가벼운 작은 장식 하나 때문에 전체 의상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사교 모임을 위해 새 드레스를 사지 않았습니다. 브로치를 꽂았을 뿐입니다. 변신에는 거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캔버스화를 위한 액체 구두약. 하얀색 캔버스화는 스펀지 팁 어플리케이터가 달린 병에 든 액체 흰색 구두약으로 매주 닦았습니다. 그리핀 올 화이트 또는 키위 화이트 한 병에 20센트였습니다. 젖은 헝겊으로 신발을 깨끗이 닦고 스펀지를 모든 표면에 부드럽고 고르게 두드려 바른 다음 뒷문 옆 신문지 위에 올려두어 말렸습니다. 현관에는 그 분필 같은 하얀 냄새가 났습니다. 소녀들은 계약 첫날 전날 밤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매주 토요일 밤마다 예외 없이 이 작업을 했습니다. 깨끗한 흰색 신발 한 켤레는 말 한마디 없이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나는 지치지 않았다. 나는 관리받고 있다. 신발 가격은 2달러였습니다. 구두약은 20센트였습니다. 그 효과는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30벌의 옷, 그리고 버려지는 것은 없다. 1950년대 평균적인 미국 여성은 총 30벌 정도의 옷을 소유했습니다. 모든 옷은 옷장에 있는 다른 모든 옷과 어울리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깃을 뒤집어 달았습니다. 블라우스에 3가지 다른 방식으로 벨트를 맸습니다. 스카프나 브로치를 바꾸고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걸어나갔습니다. 전형적인 옷장에는 가벼운 코트 1벌, 겨울 코트 1벌, 레인코트, 울드레스 3벌, 면드레스 3벌, 정장드레스 1벌, 파티드레스 1벌, 그리고 약간의 블라우스와 스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여성은 100벌이 훨씬 넘는 옷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옷장 앞에 서서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30벌의 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들이 실천했던 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규율입니다. 없이 지내는 규율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규율입니다. 모든 구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옷에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세련됨입니다. 기초 건축물로서의 거들. 거들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실루엣 아래의 구조적 기초였습니다. 플레이텍스 리빙 거들, 4달러에서 6달러. 발을 집어넣고 엉덩이 위로 말아 올리는 파우더 처리된 라텍스 튜브였습니다. 밑단에는
가터 클립이 매달려 있어 하루 종일 스타킹을 팽팽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포장의 셀로판지를 처음 뜯었을 때 나는 은은한 고무 냄새가 있었습니다. 흉곽에서 허벅지까지 만들어내는 매끄럽고 끊어지지 않는 선. 그 시대의 옷은 그 위에 맞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거들은 설계였습니다. 실루 해석에는 기초가 필요했고 거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방과 신발 맞추기. 여성의 핸드백과 신발은 서로 짝을 이루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검은색 가방에는 검은색 신발, 남색에는 남색, 갈색에는 갈색.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세 켤레의 좋은 신발과 그에 어울리는 두세 개의 핸드백을 소유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는 흰색 신발과 흰색 가방, 노동절 이후에는 어두운 색 신발과 어두운 색 가방.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짝을 맞추는 것은 결코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방과 신발을 맞춘 여성은 자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에 자신이 침착하고 정돈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집 밖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던 시절, 침착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곧 힘이었습니다. 좋은 보석의 법칙. 여성은 몇 가지 좋은 보석을 소유했습니다. 진주 목걸이, 손목시계, 귀걸이 한 쌍, 브로치. 그녀는 그것들을 수십 년 동안 착용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받은 양식 진주 목걸이 한 줄. 이후 40년 동안 결혼식, 장례식, 취업 면접, 크리스마스 만찬에서 착용했습니다. 21번째 생일에 받은 금시계. 화장대 위 벨벳 안감 상자에 들어있는 진주 스터드 귀걸이 한 쌍. 그 진주들은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목격자였습니다. 결혼식에도 있었고 세례식에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딸이 그것을 물려받을 때 그녀는 보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을 걸쇠 하나하나에 담아 물려받는 것입니다. 모자의 법칙. 여성은 집을 나설 때마다 모자를 썼습니다. 교회에 갈 때, 식료품점에 갈 때,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요. 마침표가 문장을 완성하듯 모자는 의상을 완성했습니다. 봄에는 필박스 모자, 7월에는 챙이 넓은 밀짚 모자, 10월에는 망사베일이 달린 펠트 모자,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수리 부분을 관통해 꽂는 긴 모자핀. 모자 가격은 2달러에서 5달러였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머리 위에 평평하고 반듯하게 쓰지 않고 약간 앞으로 숙이거나 한쪽으로 살짝 기울여 썼습니다. 모자는 앞문을 열기 전 가장 마지막에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상이 완성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모자가 그녀를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자는 그녀를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신중한 여성보다 더 우아한 것은 없습니다. 종이 패턴으로 직접 옷 찢기. 여성은 종이 패턴과 몇 야드의 원단을 사서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처음부터 자신의 드레스를 직접 바느질했습니다. 맥콜스 버터릭 심플리시티 50센트짜리 패턴들, 50센트를 더 주고 산 인야드의 면 브로드클로스, 10센트짜리 실타래, 얇은 티슈 페이퍼로 된 패턴 조각들을 시침핀으로 원단에 조심스럽게 일렬로 고정했습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그린 분필선, 점선을 따라 자르는 가위, 아이들을 재운 후 부엌 식탁에서 울리는 싱어 재봉틀의 윙윙거리는 소리, 부엌 조명 아래서 낮고 일정하게 울리던 그 소리. 그것은 오직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여성의 소리였습니다. 재봉틀은 난로만큼이나 흔했습니다. 기술은 어떤 의식도 없이 그저 손이 손을 이끌며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현관문을 나선 것은 거리에 있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녀에게만 맞는 드레스였습니다. 앞면에 우아한 여성의 그림이 그려진 그 패턴 봉투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늘과 충분한 인내심만 있다면 여성은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 옷장 깊숙한 곳에 먼지 쌓인 재봉틀이 놓여 있습니다. 실토리는 여전히 끼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했던 여성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종이 패턴으로 만든 드레스들은 여전히 딸의 손님방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빛에 비춰보면 여전히 작고 고른 바늘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놓은 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땀. 이 드레스를 입었던 여성이 자신의 우아함을 돈으로 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어딘가에서 한 딸이 할머니의 반지꼬리를 열고 있습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골무는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수업은 다시 시작됩니다.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잊혀진 장인 정신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의 옷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의도적인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봅시다. 과거의 다음 보물도 곧 공개될 것입니다.